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업데이트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새벽에 깜깜할 때 나와서 지금 깜깜할 때 다시 방송을 하게 되네요. 밖이 깜깜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지도가 저쪽 바깥으로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는 것은 밖이 깜깜하기 때문에 거울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연방정부 폐쇄는 일단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은 뉴스고, 그런데 다우지수가 좀 꺾이는 것 같아? 이 같은 얘기도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전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고요. 미국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지금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거 동네 어린아이들, 꼬마들 싸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에 비해서 오히려 마지막에 전해드릴 소프트한 뉴스가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일 앞에 연방정부 폐쇄 기간이 그걸 연장한 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될 위기였는데 결국은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212명 가운데서 209명, 한 사람 정도는 표를 안 한 것 같고 두 사람만 반대하고, 이게 아니 공화당 신임 하원 의장이 내놓은 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찬성 336대 반대 95. 이렇게 돼서 연방정부 이제 폐쇄하는 기간 1년짜리 예산안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 1월 18일까지 그대로 지금 그대로 집행을 하고 2월 2일까지 나머지를 집행한다 하는데, 민주당 209명, 공화당 127명 합쳐서 336명. 그때까지는 연장하자. 1년 안은 아니더라도 이게 통과가 됐고요.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2명이 반대를 했는데 공화당 연방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내놓은 이 안을 민주당에서 2명인데 공화당에서는 95명이나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있었어야지만 통과가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3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정치 실력이 좀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극우 공화당 우파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엄청나게 삭감을 해놔야지 되는데 말이야 하고, 그래도 어쨌든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고 마이크 존슨의 승리다 말씀드립니다. 금요일부터 연방정부 폐쇄 없습니다. 지금 가솔린 가격이 점점 내려가서 렌트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렌트비 올라가는 것을 가솔린 값이 많이 내려가니까 상쇄가 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지난달에요. 10월 달에 이제 가솔린 값 하락이 미국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낮게 7월 달 이후에 가장 낮게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3.2% 상승, 한 달 전에 3.7%보다 0.5%나 내려간 거잖아요. 주택 말씀드린 대로 렌트비가 계속 늘어났지만 그래도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비율이 전문가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완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솔린 값 내려가고 또 렌트비가 올라가는 것도 주춤한 것이 인플레이션과 싸움하는 게 거의 끝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그 장바구니 그런 그 물가지수는 큰 변동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또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건 이자율을 또 인상한다던가 이런 거, 이게 더 점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가솔린 가격은 지난해 이후에 5% 이상 지금 내려갔고요. 새로운 자동차,
중고 자동차 트럭 값도 전부 내려갔습니다. 뭐 그런데도 아직 문제는 있죠. 이 주택 상승비 이런 것도 6.7%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의 70%는 주택 비용이, 이 렌트비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자율을 막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올리기 시작해서 그 같은 이제 결과들이 거의 많이 그 경제에 예상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반영이 됐다, 이런 일들이 있고요. 결국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질로 부동산 회사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렌탈 시장이 조금 좀 정상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다우존스가 베스트 크로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깊이 아실 필요는 없는 약세 신호라는 거, 그게 그거잖아요. 이 단기의 그 움직임, 단기 무빙 그래프가 장기 뭐 1년 몇 년 이렇게 되는 그 곡선 아래로 내려간 거, 이거 지난번에 2022년 3월 달에 있고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거 뭐 약세 신호인가 다우존스에서, 이런 걸 보니까 오늘 엄청 올라갔다고 기뻐하실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경제 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워싱턴 DC에서 정치인들 많이 모이고, 왜 아직까지 제가 아까 낮에 얼핏 20만 명이 모였다 하는 건 봤는데 그 뒤로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는데, 워싱턴 DC 그 내셔널 몰에서 친이스라엘 시위가 있었는데, 친이스라엘 시위는 뭐 간단합니다. 요구하는 게 인질 석방하라, 뭐 하마스를 물리쳐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하고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는 누가 했냐면 그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통곡의 벽에서 이 워싱턴 DC로 이제 쏜 거죠. 요즘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너무 감사해요.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나 모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셔서요, 이런 얘기를 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그 바쁜데 오늘 앞에 말씀드린 거 투표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워싱턴 몰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휴전을 요구한 그런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반대로 휴전은 안 돼, 휴전이 웬 말이야, 이런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도 나와야지 돼, 이같이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런 걸 강조했고, 하마스를 악이다, 데블이다, 이 데블 하마스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 민주당의 대표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세 사람 전부 휴전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특히 더 그랬습니다. 휴전은 터무니없다. 그리고 미국의 이 땅에서 반유대주의를 우리는 비난한다는 것을, 그 바쁜 사람들이 이 중요한 뭐 투표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간 겁니다. 미치 메코넬은 못 봤어요. 제가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는 뭐 척 슈머가 주이시로서 가서 잘 얘기를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는 새롭게 주이시 코커스를 마련한답니다. 주이시 코커스, 그 의원들의 모임이요. 그 모임에는 민주당, 공화당 합쳐서 한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고, 특히 플로리다가 그 지역구인 데비 그 와스먼 슐츠, 전에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도 지냈고 했었던 이 의원이 앞장서서 만들었고, 심지어 이 그 슐츠 의원은 같은 민주당이지만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라시다 틸라이브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오늘 같은 거죠. 똑같이 오늘은 친이스라엘, 지난번에는 친팔레스타인, 그 친팔레스타인에 가서 팔레스타인계 의원이 연설을 했다고 견책하는데, 민주당의 지도부인데도 그 틸라이브 의원 견책해야지 된다 하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결국은 미국 의회에서도 자신들의 인종에 따라서 이렇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입장. 틸라이브 의원은 지역구에 워낙에 이스라엘계도 많고 아랍계도 많고 팔레스타인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계는 조금 더 말을 해줘야지, 이스라엘계는 뭐 하는 거지? 하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다고 하고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내셔널 몰에 가서 열심히 저희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전폭적으로라고 이 연사 맹렬히 외칩니다라고 연설한 의회 의원들은 아무도 의회 유일한 팔레스타인계인 라시다 트라이브 의원이 받았던 견책안 투표하고 동료가 동료를 견책하고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은 겪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그 병원을 포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의 그 병원을 포위를 알시파 병원이죠. 그 병원을 전부 포위를 했기 때문에 언제 그 병원에서 심각한 교전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마스에게 경고하라고 이스라엘이 밖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경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고까지 한 것은 오늘 미국에서 그 병원에 아시파 병원에 하마스의 어떠한 그 지휘본부가 있다. 하마스가 작전을 지금 지휘를 하고 그리고 뭐 인질 모든 이번 작전과 연관된 그런 곳을 거기서 하고 있다 하고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국방부도 그랬고요. 오늘 백악관도 그랬고 미국 정보기관도 마찬가지고 하마스의 뭐 벙커라든가 진두지휘해야지 되는 그런 벙커 또 터널이 연결되고 하는 게 그 알시파 병원 지하에 있다라는 것을 미국이 확인을 해주고 아주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다 나와라. 지금 이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뭐 가자지구의 보건부는 하마스가 운영합니다. 이스라엘 주장에 대해서 정말 너무 희극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막 영상의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그 영상 속에 여러 가지 그 공간 등은 관리하고 뭐 보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세이프티 존 같은 거 집에다 안전지대가 안전방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병원이다 하면서 뭐 공습에 대비한 대피소로 쓰고 있는 곳이지 하마스의 근거지가 아니다. 그리고 막 무기 같은 것도 이게 바로 뭐 지하에 있는 거야 하고 전시했잖아요. 그것도 다 연출된 거다. 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찍은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특정한 뭐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같은 거 이게 바로 하마스가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게 한두 개냐 널려 있다. 이게 그 얘기고 아무튼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방향에서 이 병원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시신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나서 지금 100구가 넘는다고 하고요. 어디에 매장도 못하고 냉동도 시키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질 수십 명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협상이 성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뭐 인질 240명 정도 끌고 가서 4명, 2명 이렇게 모녀 풀려났고 또 풀려났고 해서 2명, 1명은 이스라엘이 구조했죠. 이스라엘 여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거의 완성이 됐는가 보죠. 그 협상이 해서 이스라엘은 대신에 이제 사흘에서 닷새 정도 임시 휴전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대신 석방하겠다. 인질 석방해 주는 거와 숫자는 훨씬 많겠죠. 팔레스타인 여성과 청소년들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서한지구에서는요. 이스라엘 그 군인과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그 서한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돌만 가지고 던져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서한지구의 바타당과는 라이벌이긴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저것도 우리 못 참겠어 하고 쳐들어갔다는 그 본인들이 밝히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십 명 인질과 팔레스타인 여성과 청소년들 감옥에 gat혀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석방해 주겠다 하는 것.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뭔가 공격했다. 돌만 던져도 12살짜리 아이 완전히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둔 그런 아이들 풀어준다 하는 것으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세계는 이렇게 복잡한데 미국에서 이렇게 찌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입니다. 이 사람을 맷 게이츠가 케빈 맥카티를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겨난 아주 선봉장이죠. 이번에 또 윤리위원회에 어떠한 공식적으로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무슨 불만이냐면 본인도 아니에요. 케빈 맥카티가 그 동료 그 팀 버쳇 테네시 거예요. 지역구가 팀 버쳇 하원 의원을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팔꿈치로 밀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당장 신속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금요일에 연방정부 문을 닫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 투표하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도에서 좁은 복도에서 하니까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이 부딪힐 수도 있지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그냥 가다가 부딪힌 게 아니라 고의로 팔꿈치로. 그럼 왜 그랬는가? 팀 버쳇이라는 사람을 그 8인이거든요. 지난번에 본인을 내쫓은 8인의 맷 게이츠가 주동자고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다. 그러니 이거를 윤리조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정말 윤리적으로 조사받아야지 되는 사람은 맷 게이츠 아니야? 맷 게이츠가 지금 어린이 뭐 성매매 이런 걸로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아이들 무슨 골목대장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복도에서 서로 평소에 악감정이 있어서 팔꿈치로 나를 쳤네 아니네 그걸 또 윤리위원회에 가지고 올라가고 이럽니까? 그리고 실제로 맷 게이츠가 케빈 맥카티를 그 자리에서 쫓겨나려고 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본인이 여러 가지 결점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플로리다가 지역구고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여자 문제와 엮여서 이런저런 거 엮이고 성매매 이렇게 엮여 있는데 그것을 케빈 맥카티가 완전히 커버업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 케빈 맥카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연방 하원은 공화당입니다. 전부. 이렇게 유치하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 저녁이 되니까 제가 코가 막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이스라엘 시위를 했지만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수박이 보였을 거예요. 왜 수박인가? 이게 일제시대와 너무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의 결속 그리고 저항의 상징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군데 딱 수박이 이렇게 보이고 프리 팔레스타인 이런 글이 같이 보이는데 세계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징으로 수박 속을 잘라서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뭐 국가를 만들고 그전에는 좀 같이 잘 살았어요. 팔레스타인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봐줬죠. 봐주다가 그냥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이 국가를 만들고는 니네 다 나가 하고 70만 명을 다 쫓아내버리고 여기저기 유랑민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67년도에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6.1 전쟁이 있죠. 6.1 전쟁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도 점령지역이 있지만 그때도 그 점령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길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말도 못하고 이름도 없고 하던 것과 똑같이 옷장 저 속에 태극기 감춰놓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팔레스타인 길을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박을 썼답니다. 왜냐하면 갈라보면은 맨 끝에 초록색이 있죠. 그리고 하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고 다 팔레스타인 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박을 우리 팔레스타인의 기다 하고 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9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다 안 돼 버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쪽에 굉장히 우파가 등장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그 오슬로 협약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이 길을 그때 다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67년부터 이스라엘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면서 그 나라 길을 나라가 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길을 쓰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대신 수박으로 쓰다가 1993년 이후부터 다시 이제 길을 쓰기로 했는데 그 뒤에도 이렇게 계속
뭐 수박은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 먹는다고 하잖아요.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고 중동에서 워낙 많이 재배가 되기도 하고 해서 팔레스타인과 수박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훨씬 하원에서 제가 팔꿈치로 나를 밀었어요.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성경을 가져다 놓고 무슨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판결을 하던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그 스토리보다는 팔레스타인의 결속과 저항의 상징이었던 수박 스토리가 저는 더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미국 업데이트였고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